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무장 세력의 3중 방공망을 뚫고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부의 최고급 고층 빌딩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6일 새벽 1시 직전 모스크바 남서부 구역에 위치한 고급 주거용 타워인 도무스 모스필름에 무인기 한 대가 직격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해당 건물 36층의 벽면이 파괴되었고 외벽 파편이 아래에 주차된 차량 위로 추락했으며 수십 미터 반경으로 파편과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권의 핵심 선전 행사로 여겨오는 5월 9일 전승절 열병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타격을 입은 건물은 크렘린궁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이자 세르비아 대사관이 위치한 모스크바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하룻밤 사이 여러 지역에서 총 117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하며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누코보, 도모데도보, 셰레메티에보 등 모스크바 주요 공항의 운항이 제한되고 비행 통제가 실시되었으나 무인기 한 대가 모스크바 심장부의 3중 방공망을 우회해 목표물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가 자국 수도조차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무인기의 모습과 폭발음이 담긴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었으며 소방당국과 비상대책반이 현장에 출동해 잔해로 뒤덮인 아파트 내부에서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 건전성을 과시하려던 러시아 정권에 심각한 정치적 상징적 타격을 입혔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로 시작된 외교적 공방은 전승절 당일인 5월 9일 하루 동안의 휴전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2026년 5월 8일부터 9일까지의 휴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동참을 요구했으나 키이우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공식적인 협상 제안은 없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휴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동시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승절 열병식을 방해할 경우 키이우 중심부에 대규모 보복 미사일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안보다 사흘 앞선 5월 5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30일간의 장기 휴전을 역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은 열병식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자국 내부의 불안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협조 없이 열병식을 안전하게 치를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휴전 시한을 앞두고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에서 민간인 12명, 드니프로에서 4명, 폴타바 지역에서 구조대원 2명을 포함한 5명을 살해하는 등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폴타바에서는 1차 타격 후 구조대원을 겨냥한 의도적인 2차 타격인 이른바 더블탭 전술이 사용되었습니다. 5월 6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 공격으로 최소 27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하룻밤 사이 탄도미사일 2발, KH-31 공대지 미사일 1발, 무인기 108대를 동원해 총 1020회에 걸쳐 휴전 제안을 위반하고 30여 차례의 전선 돌격과 20회 이상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의 전승절 휴전 제안은 진정성이 없으며 열병식을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이 작성하고 CNN 등이 인용한 기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2026년 3월 초부터 내부 쿠데타 가능성에 따른
극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외부 공격보다 러시아 정치 엘리트, 올리가르히, 군 장성 등 내부 세력에 의한 암살 모의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푸틴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직에서 해임되어 안보이사회 서기로 좌천된 세르게이 쇼이구의 군부의 영향력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쇼이구의 최측근인 루슬란 살리코프 전 국방제 1차관이 부패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러시아 엘리트 간의 암묵적 보호 약속을 깨뜨린 조치로 내부적 갈등을 가속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경호 조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전담 요리사, 사진작가, 경호원 등 최측근 인력의 대중교통 이용과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들의 자택에는 물리적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연방경호국 FSO는 지난 202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바닐 사르브롭 리가떼 영퐁드기 치거치며고 만족십니다. 연방경호국 지난 200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봉제강엔 율직을 박드는 수불보대 훈보로 찍었습니다. 연방경호국 지난 202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전매들 재건 경북을 동계. 지난 22년에 지난 이첩 청원보들 닥터는 의험해각 공작은 푸틴 대통령은 연방경호국 모스크바에서 바닐 사르브롭 베고힌코 역가 모룬정의 지룡은 해도 가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경호 조치는 전례 업정 오디언도가 연강 푸틴 대통령은 역셔불 조치가 목복의 조정은 불고 열표계통 내부 초강들 병원고 있습니다. 이른 한 거였습니다. 러시아 들격체계 도장의 공시반은 금덕이로 미른 거 그공 서부들 되었습니다. 지난 이전 의계계 제연 극피 저영음에서 연강 정정되었습니다. 여붕쟁홍의 푸틴 대통령은 해 여동 푸친 댕밀 조정 배통은 지정했습니다. 이래는 지난 2001년 일치모를 찌면서 그그 정정되고 몇여통은 이른 본론입니다. 영정응배 푸틴 대통령은 넘을 정정되었습니다. 그러난 여받침을 표가죄는 연방경호국에 공연에 이제 극봉처군제 맞다는 그 정정의 방사는 베이르 때는 연방정정되었습니다. 이래는 지난 이첩 처고입니다. 국외가 푸틴 대통령과 가입하고 서부를 되었습니다. 지난 푸틴 대통령의 그 연방정정되어 그럼이 소문습니다. 이래는 드르지게 개서불론의 증정업 역시 가지고 방경호국 FSO는 예 지난 2002범역으로 과십니다. 연방정호국 일철한 등 개중저국 침역을 목구반의 격인임에가 조점 앉으면 전면글 주주겠습니다. 일홍액을 지난 이첩 이위엄늘 조이때 가면서 지난 가이지고의 포적대과 만적습니다. 이제 그듬은 투디하는 격임이영려고 푸틴 대통령을 조정을 씁니다. 연방경호국 지난 2002범욕을 되었습니다. 이래는 북에가 푸틴 대통령은 궁여치바 토점 연방정정되어 연부적 급여를 없었습니다는 푸틴 대통령은 이른 역심이 정정저가 미불들이만을 적였습니다. 금영에이드저 저람 지분이 저장을 명엄을 돕니다. 금영에이점을 여부청어 크보고 영강 정정되었습니다. 금영에이그 철엄 지고미들 국원을 조길남은 지난 2002범욕을 주염은 그 제공저감 유저반적 이렇습니다. 특히 울렉을 제군게 들고 우러적 기본 부도가 볼 습니다. 이제 영은 정정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저거는 경호국을 조점한 그 정정연습니다. 그러면 그게가 푸틴 댁 조정을 잃은 거치갑니다. 연방경호국 시듬적을 부진이었습니다. 기난 2002만의 여춘 시첨하는지며 푸틴 대통령은 주고 표가졌습니다. 이른 점은 푸틴 대통령은 영방 정정되었습니다. 이른 여덟이 부디 조정을 타기든데어 부든 3월을 불공여 정했습니다. 여붕제몽의 푸틴 대통령은 이른 역심이 도영은 보기로 연방 정정되었습니다. 이래 따라 투기대 보고들 감화됐다만 이고하면 셈이다고 잼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거통은 투기트고 보든 영방 정정되었습니다. 구면에 이제 청부부를 대주겠습니다. 그러면 정정 투기여거 십선을 감하겠습니다.
정정 영방 청정되어 역의 타금태객이 북인대 국어고검이다고 서부를 띄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문 정정되어 부정적 구구적 고통정 맨심이다고 덕며들 기게 들입니다. 구면에 우리기라 구계가 도정을 강은 여대개니만 여증 실안이 틀어는 극음구극을 불업입니다. 구면에 이제 극계가 부적도 정정되었습니다. 순재 그 우리기다 부적도 영방 정정되었습니다. 구면 그검은 부디허는수 방경호국 FSO는 예 지난 이첩 이유험에 걸칩니다. 후중우익을 종극의 저가주가 재개입니다. 저염은 기정계가 여거저개주 초정한 등은 철을고였습니다. 영가 구계가 부적도 문구가 처가는 추정할 적이적어주고 섬덕기보고 서머곱이다. 부재 부계가 부적도 정정되었습니다. 후정을 부적도 그 조정할 접이든 그검은 국이 허저계가 영방 정정되었습니다. 저그보고 투계가 부적도 연방 정정되었습니다. 12월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파닐 사르바롭 중장 암살 사건 이후 감시 관할권을 고위 군 지휘관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스크바 인근 관저 방문을 중단하고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비롯한 지하 벙커에 머물고 있으며 선전 매체들은 내부 구조가 동일하게 설계된 벙커에서 촬영된 사전 녹화 영상을 실시간 활동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습니다. 전승절 주간 동안 모스크바 전역의 모바일 인터넷과 통화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어 유선 전화로만 통신이 가능한 상태이며 푸틴 대통령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올해 하원 의원 전원에게 전승절 열병식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6년 시작 이후 단 한 차례도 군사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채 철저히 격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 열병식은 외형적인 면에서도 과거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레드스퀘어 열병식에 탱크, 장갑차, 미사일 발사대 등 중장비 부대의 행진이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보안상의 우려와 키이우 측의 테러 위협 때문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외적인 고위급 인사들의 참석도 눈에 띄게 축소되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정상 등 소수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열병식 경로와 수도 방어를 위해 전국의 공중방어 시스템을 모스크바로 집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방공망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타격은 모스크바 외에 다른 주요 지역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전승절을 전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하룻밤 사이 60대의 무인기가 집중 공습을 감행했으며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제2의 정유시설인 키리시 정유공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930km 이상 떨어진 체보크사리의 샤헤드 무인기 및 이스칸데르 미사일 부품 생산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누적 인명피해는 약 51만 3,770명에 달했으며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무인기 시스템에 의해 3만 5천 명의 손실이 기록되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전선에서 20첸 벅 50km 떨어진 종심 타격 횟수가 지난 2월 이후 4배로 증가했으며 1일 평균 1만 1,000회의 무인기 출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6년 초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무인기 공습으로 인해 러시아 정유 인프라가 직접적인 타격과 가동 중단, 운송 지연을 겪으며 최소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흑해의 투아프세 정유공장과 레닌그라드의 키리시 정유공장이 지속적인 타격 대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통제와 경제적 압박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급격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차량 가격 폭등,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 소상공인의 파산 위기 등이
구체적인 불만 사항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령의 45% 이상을 기밀로 분류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장기 집권 과정에서 잠재적 후계자를 모두 배제하거나 억압해온 탓에 군부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대안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외교적 무대에서도 판도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이자 집단안보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아르메니아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향후 재편될 국제 질서의 중심이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닌 유럽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동안 크렘린궁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로막지 않겠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경로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운영하던 이른바 유령선단 정유 운반선들도 스웨덴 당국에 의해 법적으로 압류되어 구금 조치되는 등 국제적인 압박이 다각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